31번 밑줄 그 사상의 영향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전이 윤선학의 상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암기로 좀 알아두실 것인데 곽길학의 상소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윤선학의 상소라는 것이 개항기 때 나오는데요. 각각 1881년 그 다음에 1882년에 있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흔히 이른바 동도 서기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동양에는 어떤 그 이런 거 오륜이라고 그러죠. 이런 윤리, 정신, 제도적인 거 이런 거는 우리 동양, 조선 이런 데가 앞서 우위가 있고 그렇지만 뭐 선박, 수레, 농업, 기계 이런 어떤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백성을 편하게 하고 뭐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신이 변혁을 깨야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이 기, 서양의 이 기, 그릇 기자인데 이거를 좀 잘 수용해서 받아들이자 선택적 수용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과학, 기술 이런 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 영향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 바로 의학 분야와 관련해서 광해원 설립이 있죠. 광해원이 1885년 1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되는 것이죠. 예, 알렌의 건의를 통해서 이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건 교조라는 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운동, 바로 동학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혹세 무민의 죄목으로 죽은 이제 그 교조 이것을 이제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된 게 이제 주로 이제 1892년에서 1893년 공삼서복, 공주, 삼내, 서울, 보은 집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개항 이후 1886년 조불수호 통상조약으로 같이 탄압받던 서학, 천주교도 이제 포교가 인정이 되고 그러는데 왜 이 동학을 안 해주느냐? 예, 정부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봤었죠. 예, 종교적 합법화 운동이 되겠고요. 전국 각지의 척합이, 척화, 서양과의 화의를 배척한다. 바로 두 차례의 양요를 잠재운 흥선대원군이 바로 신미영화가 끝나자마자 이제 전국에 척합의를 세웠죠. 양의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 자, 이항로 등이 통상 반대론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역시 흥선대원군의 그러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일맥상통하는데 서구 열강이 항상 그 통상을 요구하면서 꼭 침략적으로 접근하게 되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항로, 기정진 등 위정척사 세력들은 반대론을 전개했습니다. 독립협회에서 의회 설립을 건의하였다. 그렇죠. 예. 만민공동회 또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육조를 상주하고 여기에 중추원 간제를 의회식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자가 1천만인데 여기 보면 뭐 가락지 팔고 뭐 등등등등 또 뭐 담배를 등을 끊어서 자, 국채를 나랏빚이죠. 만분의 1을 갖고자 동맹하였다. 바로 1907년 정민년에 있었던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의 그 광문사라는 상회사에서 사장이 김광재 또 임원진의 서상돈 이런 사람 등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 조직으로 나가는 데는 국채 보상 기성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간사를 맡은 사람이 대한매일신보와 관련이 있는 양기탁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주축이 되고 그 외에 뭐 황성신문 등 여러 언론들의 참여로 이것이 이제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김광재 서상동의 반대로 시작이 되었다. 맞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 학생 맞고, 독립신문은 아니죠. 예. 독립신문은 1896년 4월에 창간이 돼서 1899년까지 존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전에 나온 것이고, 뭐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뭐 제국신문, 뭐 이러한 언론사들은 당시에 모두 다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제 방야 탄압, 예. 뭐 가끔 이제 총독 분야, 통감 분야 그렇다면 일제 요것은 통감부가 되겠죠.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아무튼 국민의 성금으로 국권을 회복하자는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아간 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두만강 산림체벌권, 울릉도 산림체벌권, 자 이거 러시아가 가져간 거 산림체벌권, 경인선 부설권 프랑스, 경인선 부설권 미국, 운산 군강 채굴권 미국 등등등등 각국 이권을 침탈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구국선언 상소문을 국왕께 올렸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의 그러한 활동, 네, 그것을 이제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자주국권 상소문을 이제 1898년에 이제 올리고, 이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권 수원, 자주국권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는 청년.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1896년 7월에 결성이 돼서 1898년 12월까지 존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한매일신보가 창간이 된 해는 1904년이에요. 해당 안 되죠. 원각사에서 신극을 감독하는 학생, 최초의 근대적 연극, 극장이 되겠죠. 이거 1908년. 은세계를 이제 발표했죠.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항의하는 관리, 이게 이제 1885년에서 1887년까지 점령을 했어요. 해당 안 되고, 요건 되겠네요. 만민공동회. 예. 그 다음에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이게 1907년이죠. 1907년.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계활동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기 이제 상해식이죠. 이게 1919년에서 1932년 윤봉길 이거 이봉창 윤봉길가 있었던 요 때까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940년 9월에 정착을 해서 1945년 이제 한국할 때까지 여기 충칭에 있었죠. 자, 요 시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공포하였다. 이게 1941년 11월입니다. 조소왕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예. 그러니까 이건 충칭 시기가 되는 것이죠. 틀렸죠. 상해니까.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와 교통금을 두었다. 요거는 맞습니다. 초창기. 그런데 이제 1921년쯤 얼마 안 돼서 이 연통제가 발각이 되면서 임시정부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1923년 국민대표회의 뭐 이런 사건 등이 있게 되죠. 자, 한국 광복군을 충칭에 정착하자마자 조직했죠. 1940년 9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있었죠.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그러면 상해 정부 시절이 되어야 되겠죠. 틀리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출전이 조선상고사예요. 그럼 뭐 이분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선생이 저서 좀 꼭 알아둘 것은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독사신론,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나와, 아와 비와의 수쟁으로 정의를 내렸고, 또 조선사연구초에서는 묘총의 난을 1000년대 제1대 사건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신론에서는 기존의 왕조 중심의 역사에서 민족 중심의 그러한 역사를 서술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독사신론을 1908년 발표해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국사연구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적용해서 일본의 식민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논파한 사람은 바로 백남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을 해서 우리 한국 역사도 발전했다.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이런 저서 등이 있죠. 여유당 전서, 이거 여유당이 다산 정약용이죠. 이걸 간행하면서 실학의 고전 등을 정리하면서 조선업 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세 사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당 정인보, 조선의 어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문일평, 조선심, 그 다음에 안재홍, 신민족주의 역사관, 네, 요 특징 좀 알아두시고요.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두 개 이병도가 되겠습니다. 진단학회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34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 양명항 입각에서 유교를 개혁하자는 이것을 지적한 사람은 배감 또는 태백강로라고 불리우는 호가 불리우는 박은식 선생이 되겠죠. 한국통사, 앞을통자, 한국독립운동지열사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사업이 실시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제는 1905년 1월부터 일본 제일은행을 앞세워 화폐 정리를 실시했다.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자, 이를 주도한 사람은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오게 된 메가타가 주도를 했고요. 자, 기존에 이제 조선의 복잡한 동전들이 많아요. 엽전과 백동화. 뭐 엽전은 보통 이제 상평통보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근대식 화폐인 이 백동화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데 그 가치가 불안정했다. 질에 따라서 갑을병정으로 구분해서 갑종은 뭐 제대로 이전 오픈 본래 가치대로 해줬지만 질이 떨어진 것은 1전, 더 떨어진 것은 아예 교환해주지도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 백동화를 가진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공업자들 화폐 자산이 감소되겠죠. 예, 요거 맞게 되겠고, 이제 화폐 개혁을 한다는 거는 화폐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싹 쓸어가는 거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전환국에서 화폐가 주조가 되었다. 전환국은 이제 근대식 화폐를 이제 발행하기 위해서 1883년부터 이제 나오게 했는데 이 전환국도 통일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환국 외에 다른 뭐 기관에서도 화폐가 또 발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화폐 정리 사업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은본위 화폐 제도는 이미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부터 은본위 화폐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01년부터는 금본위 화폐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관련이 없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기미운동 이후 제2차 만세 사건. 그렇다면 이거는 60만세밖에 없게 되죠. 자, 그리고 구호의 성격이 다릅니다. 뭐 3.1운동은 뭐 기미독립선언은 좀 점잖고 이거는 이제 그 좌와 우가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많이 쓰는 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예, 그렇죠? 예, 민중이라는 말이라든지 뭐 원수,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 예, 60만세 운동인데 60만세 운동은 순종 인산일의 그런 분위기, 예, 그리고 좌와 우 쪽에는 이제 학생과 종교 단체로는 이제 천도교
여기 주도를 했는데 이쪽이 먼저 발각이 되면서 이쪽 위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것인데 바로 정답은 2번 순종인상일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개되었죠. 신간의 지원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때는 아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더 해하게 된 것이죠. 11월을 발생해서 그 다음 달에 신간회가 진상보고를 이제 통해서 확산시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민족 자결주의와 윌슨의 미국 대통령 28 독립선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은 3.1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죠. 예. 또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고 일제 통치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해외 민족운동, 중국의 오사, 인도의 반영 등 영향을 줬죠.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거.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 조사 과정에서 너무 우리가 차별을 받게 된 것이죠. 한국 학생들이.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와 측량. 그 다음에 이건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실시를 했고요. 특히 1912년 여기 나온 것처럼 토지조사령 이게 주된 법령이 되겠죠. 자,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그렇지만 목적이 있죠. 바로 식민지 운영하기 위한 안정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바로 지세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토지 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토지들은 대부분 이제 당시 농민들이 형식 소작농이 다수이고 또 토지 소유 관계가 좀 불분명한 뭐 종중, 뭐 궁중토, 궁중소유 토지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기한 내 신고를 안 한다든지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거 다 싹쓸이해서 총독보 소유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소작농인데, 자, 소작농들은 그래도 이전에는 관습적으로나마 내 건 아니지만 경작은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를 내는 것인데 이거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만 이제 손을 들어는 거죠.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만약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려면 어떤 산업적인 거, 공업적인 거,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뭐 그러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산 자본가들 이런 것을 억제하려고 오히려 뭐 일본 자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회사령이라든지 관세령 이런 걸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 국산품을 이용해서 우리 자본가들을 민족 자본가들을 좀 키워주자는 물산장려 운동이 1920년대에 일어났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역사신문에 실린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도 일대에서 박상진 최기중, 자, 1910년대 비밀결사 형식의 항일운동 단체가 두 개가 있죠. 바로 박상진, 최기중 등이 결성한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최기중이 1913년 경북 풍기 광복단이라는 걸 조직을 했었고,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선 국권회복단이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했는데 이거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설립을 한 독립의금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목표가 조금 달라요. 형식은 비밀경사로 같지만, 자, 독립의금부는 말 그대로 이 사람 위정척사 계열이에요. 그래서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다시 국권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공화 정체를 추진했죠. 예. 대한제국 극복하려고 했었고 좀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또는 부호들을 이제 습격을 해서 군자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여기 나오죠. 예.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베꼈다. 협조하지 않는 친일분을 그냥 처단하고 뭐 등등등. 그 유명한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그러한 초기 인사 중에 그 장택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병옥 장택상, 뭐 수도경찰청장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이제 장승면이라 해가지고 구미 칠곡 쪽에서 아주 대단한 갑부였어요. 이때 희생당한 걸로 유명하죠. 자, 아무튼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대한광복회니까 1번이 되겠죠. 자, 1923년 신채호 선생, 단지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김원봉이 설립한 의열단이 되겠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자, 여러 독립군들이 같이 조인트해서 이 전투를 이제 이루고냈는데 1920년 6월 가장 주된 당체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또한 청산리 전투에도 이제 참여했고요.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 이거는 이제 그 독립의금부가 되겠네요. 예. 고종의 밀지로 의병을 조직하려고 했다. 이것도 역시 독립의금부의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나 독립군의 공통점을 오는 것은 1930년대 만주에서의 무장 독립전쟁의 특징인데 지청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련, 동경성 전투, 양세봉, 영릉과 흥경성 전투. 그럼 각각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예. 여기는 이제 북만주 쪽에서, 여기는 남만주 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한중연합작전을 실시를 했다. 이 둘은. 왜냐면 이제 1930년 들어서 일제가 만주국을 수입하게 되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일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같이 제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여기는 조선혁명은 중국 의원군과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들어오면은 조직적인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당과 군, 이것을 이제 결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이라는 단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거는 조선혁명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각각 뭐 당을 군으로 바꾼 것밖에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이 됐다. 아니죠. 중일전쟁은 1937년이고요. 중일전쟁 이후에 나온 것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라든지 임정산하의 한국광복군 등이 되겠고요. 이들 부대는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1931년에 결성이 되고, 이거는 1929년 조금 먼저 결성되긴 했는데, 대략 뭐 1934년 정도까지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독립군이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광복군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뭐 그 외에도 뭐 1920년대에 육군 주만 참여부를 해가지고 임시정부 산하의 직할부대로 자처한 곳은 있지만 임시정부가 조직한 건 아니죠. 연합부대를 결성한 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 청산리 자첩에 활약했던 모든 군대들,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대한국민회군, 뭐 의민단, 뭐 등등등등, 뭐 이러한 신민단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대들은 간도 참변 이후
서일을 총재로 해서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을 해서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을 했지만 그래서 강제 이제 해체되는 과정에서 거부하다 많이 죽고 포로가 됐죠.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고 축소를 했다. 이것도 역시 한국 광복군이죠. 미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해서 정진군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